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덧탐사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신박사TV를 운영하고 있는 신경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박사TV를 한 번씩 언급을 해야 구독자분들이 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름아름 이렇게 깨알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신박사TV도 좀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올해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고 싶습니다. 네. 노나라를 항상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노나라가 지금 꽤 많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40여 편 가까이 찍고 있는데요. 40여 편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제가 한 번씩 찍었으니까 1년이 52주니까 52주 맞나요? 52주? 거의 1년여 가까이 넘게 이렇게 좀 찍고 있습니다. 1년여를 제가 더 탐사에서 노나라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네. 더 탐사에서 이 대선인 직후에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사안을 다루자라는 아이디어로 노나라가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저도 이만큼의 분량을 찍어낼 줄은 몰랐어요. 제 능력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해보자는 이렇게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방향 잡으시는 대로 저는 이렇게 잘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또 더탐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노나라까지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최근에는 노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셨고, 또 일정한 수준에 항상 챙겨보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 노인 인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항상 좋은 말씀만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좀 듣기 싫은 말씀도 좀 드린다는 선전포고를 제가 선제적으로 여러분들께 했고요. 이상하게 또 선제적으로 해서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을 막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또 조회수도 이상하게 올라가대요. 예. 물론 지금 저희 노나라 팀에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써주시는 우리 PD님들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영상의 질도 하루하루 좋아지고, 이제 저만 올해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더탐사도 자체적으로 무게감을 더 강해져 가고 있고, 무게감이 전투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노나라에도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이제 2023년 올해는 점점 제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노나라를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그 내용도 조금 더 노인 인구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좀 응용이 된 노나라 편으로 나갈 수도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해 진행되는 과정,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모멘텀이 됐을 때 제가 필요하다 싶을 경우에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국민연금 개혁, 이 연금 개혁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3대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직접적으로 65세 이상 은퇴자 인구와 맞닿아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은퇴를 해서 국민연금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직장생활 할 때 월급 생활자이든 자영업자든 국민연금을 냅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말씀드리기가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는 오늘 드리는 이 주된 내용도 그 복잡한 내용 중에 일부분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 대체를 잘 못해요. 소득 대체, 즉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득이 있죠, 은퇴자에게. 그런데 그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50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은퇴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소득이 스탑이 됐을 때, 더 이상 소득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 소득이 있을 때 쌓아놨던 적립금을 본인이 은퇴 후에 받는 것이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그럼 크게 보면 보험인 거예요. 미리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돈을 냈다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 돈을 받아 쓰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 국민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내 소득이 내가 필요한 돈만큼이 나오면, 소득 대체가 100% 되면 문제가 전혀 없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 대체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유명무실해요. 너무 낮다 보니까
기초연금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그 어르신들 소득이 없으신 분들 중에 일정한 소득을 잡고 그 소득에서 70%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상위 30%는 빼고 여긴 여유가 있으시니까 하위 70% 분들에게 기초소득이라 해서 기초연금을 드려요. 기초적인 것을. 그것이 이제 확대가 되면 기본소득 같은 개념이 되겠죠. 전 인구에게 확대가 되면. 근데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로 그 하위 70% 어르신들께 지금 드리고 있어요. 현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32만 원 정도, 32만 몇천 원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후보일 때 내세웠던 공약에 미치지 못하는 택도 없는 금액인 거이죠. 그건 이제 뭐 기초연금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필요할 만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사실 액수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여당의 민낯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걸 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냐면, 정치인들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현 정부의 탄생에 크게 일조한 전체 그 세대별 인구수 중에서 유권자 중에서 70%에 달하는 분들이 지지를 해줬던 이 여당이, 정부 여당이 전혀 국민의 뜻과는, 유권자의 뜻과는 반대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해요. 국민연금 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 정부 여당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연금, 왜 자꾸 국민연금을 갖고 말들을 하고 있나, 왜 자꾸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나 라는 궁금증을 좀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국민연금을 둘러싼 지금 다양한 그 협의들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요, 올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렇게 많은 국민연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한 적은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렇게 방대하게 이렇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건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아마 한겨레 그 기사를 특집 그 시리즈로 아마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한겨레 기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구성원들을 보면 제가 뭐 좀 알고 있는, 저하고 좀 익숙한 분들 몇 분 계시고, 제가 알기로도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전문가분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한 신뢰를 가지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분들보다 더 위에 전문가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또 말씀드렸지만요, 결론되어지는 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있는 회의에서 결론되어지고 있는 말씀들은 뭐냐면, 기초연금은 결국 월 40만 원 정도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렸죠. 사실 이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은 아직 우리나라 이 GDP 수준으로 봐도 낮아요. 더 올려도 되는데 지금 32만 원 선에서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금 전문가가 아닌 제가 파악을 해도 월 4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연금 전문가들의 결론 역시 월 40만 원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수급자 축소, 돈 수령하는 뭐 기초연금을 둘러싼 그 수급자나 그 수급자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그 문제는 좀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국민연금은 내가 돈을 내고 내 돈을 그 저금했던 돈을 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내가 낸 게 없어도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면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가지를 다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내가 돈을 내고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돈을 안 내고 받는 거니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높아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내고 받는 돈보다 아무 기여도 없이 그냥 받는 돈이 더 많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사회적 정의에도, 배분적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죠. 이건 일반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1600년대 구빈법에서 그 만들어진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냥 돈을,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받는 사람의 그 액수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 즉 기여를 하고 돈을 받는 사람보다 많으면 안 된다는 건 예전에 1600년대에 벌써 그때 당시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어진 시기에 만들어진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적 정의, 분배적 정의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여를 하고 받는 게 더 많아야지. 그러면 일을 왜 해요? 일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받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국민연금, 기초연금은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자체의 소득 대체가 낮다 보니까 기초연금의 역할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비중이 높아지고 대선 때마다 뭐 10만 원을 더 드리네, 뭐 얼마를 더 드리네, 전부 다 드리네, 제한된 분께 드리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수급자 축소 확대는 서로 말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다른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16명이 잠정적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낸 결과예요. 여기 나오는 이 지금 분들 뭐 이렇게 나열하자면 뭐 김현명, 김진석, 남찬섭, 정혜식, 주은석이 다 유명하신 교수님들이세요. 네. 뭐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대충 아는 분도 있고 또 연구원 분도 계시고 여기 최옥금 선생님, 뭐 최영준, 석재현, 제가 뭐 교수 입자는 다 뺄게요. 김용하, 권문일, 양재진, 오건호, 구인회, 김원석, 김혜진, 김상호 또 이쪽에 또 계시고. 그러니까 이 아마 사회복지 공부하시거나 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누구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국내 완전 연금 전문가들. 이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엇갈립니다, 여러분. 보험료율, 보험 내가 몇 프로 정도 부담을 할까? 1, 2% 인상에 16명 중에 12명이 찬성을 하셨지만 4분은 3%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더 인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 계시고, 또 소득 대체율, 현재 40%에 머물고 있는 이 소득 대체율을 현재 40%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11분, 그리고 45%에서 50% 정도를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약 5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금 전문가인데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분들께 의견을 물어보면 이렇게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컵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물이 딱 차 있어요. 어떤 분은 물컵에 물이 반이 찼네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고, 물컵에 반이 비었네 라고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공부를 하신 분들께서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나아갈 점, 갖고 있는 점, 부족한 점을 파악하실 때 이렇게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수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전문가분들 16분의 의견도 이렇게 크게 갈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한 가지로 결정을 딱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결정을 해야죠. 그래야 정책이 입안이 되고 정책이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전문가 집단이 할 수 있는 건 그 역할입니다. 현재 문제가 이렇고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여기까지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정책 결정에 집어넣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행정부에 계신 분들 역할이죠. 어쨌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빈곤 문제, 어르신들이 경제적 문제에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분들이 다 국내 연금 전문가들이세요. 각각 말씀하시는 것이 다 달라요. 여기 중앙대학교 김현명 교수님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연금 개혁자이시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회수석 하셨던 아주 연금에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아주 권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냐면 국민연금을 키울 것인가, 기초연금을 키울 것인가, 결국 그거죠. 그리고 재정 부담은 가능한가, 이게 연금 개혁의 핵심이다. 아주 근본적인 걸 말씀하셨고, 또 김용하 교수님께서는 노후 빈곤 문제, 여기에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이 큰 과제로 대두된 상황,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말할 때는요, 이렇게 노후 빈곤 문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나라에 이렇게 국민연금에 관한 영상을 가끔씩 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석재원 교수님께서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론에서 의견차가 있는데 근거를 확인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합의하는 부분은 결국은 돈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문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노인 빈곤 문제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분배하느냐, 방법론적인 것을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합의된 하나의 가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방법론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이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이 국민연금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연금은요, 공무원연금도 있고 군인연금이 있어요. 이미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실 거고, 공무원 가족분들 계실 거고, 군인 가족분들도 계시겠지만, 들으시면 약간 서운하실 수도 있고, 그거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연금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건 어떤 연금 시스템의 전문적인 이론이라든지 연금 시스템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이 만들어진 탓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을 우리가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통념상으로도 그렇잖아요. 군인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아이고 연금 많이 받으시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군인 하시다가 전역하신 분들, 국민연금 받는 분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국민연금 받아? 받아. 국민연금 좋잖아, 많이 받잖아, 이런 분 하나도 안 계세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40% 정도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받았고 어떡하냐? 나 100만 원 필요한데 4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아직 멀었지, 60만 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러한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있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달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게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좀 편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통념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갈등도 좀 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다 엎어갖고 하나로 다 만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저기가 굉장히 적어요, 국민연금이. 나머지는 국민연금보다 좀 많아요. 그럼 당연히 이걸 하나로 엎어갖고 조정을 한다는 건 여기 지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요율을 수령액을 낮춘다는 얘기인데요.
그 완전 반대하지. 누가 찬성을 해요? 제가 군인연금 수령자라도 당장 제가 100만 원 받는 걸 60만 원, 70만 원 받는다고 반대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다른 안전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했죠. 이거 다 통폐합해버려야 된다. 뭐 방법론상으로는 맞아요. 언젠간 해야 돼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이에 그 격차를 해소를 못하고 있어요. 갈등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제가 뭐 없어요. 지금 전혀.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개혁을 하겠다. 임기 내에 무조건 개혁하겠다.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계속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것은 지지율과도 연결돼 있고요. 그것은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어떤 신뢰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끌어왔던 것이고 지난 과거의 2번의 개혁에 있어서도 매우 미미한 정도에 그쳤고 그나마 뭐 2번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은 완벽한 개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정도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문가들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혁안을 누구의 주도로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는 전문가 16명 중에서 11명이 국회라고 답했어요. 국회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 뭐 이거 대통령이 그냥 뭐 일방적으로 뭐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국회를 통해서 그래야 가장 어떤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통해서 그 결정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16명 중에 11명이었고요. 이분들은 국회가 주도하더라도 비록 국회가 주도하더라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그리고 일반 여론이 수렴되고 반영되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적 합의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에 의한 법적인 합의가 아니고요. 법적인 집행이 아니고요. 이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예요. 사회적 합의란 뭡니까, 여러분? 법으로 규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이나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우리 각자가 서로의 의견을 다양하게 얘기를 듣고 오랜 시간 말을 주고받고 의견 조율을 하고 차이를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 차이를 가장 작게 만들어서 그 차이를 제로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반대 의견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반대 의견이 0% 그거는 사회주의 국가죠. 뭐 이렇게 거기는 투표를 하니까 빨간 딱지를 이렇게 들고서 안 들으면 바로 숙청당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100%로 막 그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반대 의견도 분명히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에서 그냥 하면 되죠. 국회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서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말한 것이에요. 국회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이해 당사자, 일반 여론이 수렴되고 반영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사회적 합의하면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시고 넘기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사결정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개혁하겠다던 공약과 달리 이마저도 대선 공약과는 달리 이제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겠냐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정부의 재정계산위원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란 2개의 경로로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정계산위원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기에 어떤 것이 사회적 합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기는. 전문가들이 말했던 연금개혁 전문가들이 말했던 그렇게 다단한 연금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사회적 합의로 도출해야 된다는 그러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윤석열 정부는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 위원회 하나와 행정부의
위원회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프로토콜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태도인 것이죠.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신 노인 여러분, 부디 이런 것을 좀 봐주세요. 제발. 지금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셨던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 시기에 약속했던 공약은 깡그리 날려버리고 현재 여러분들의 의사를, 어르신들의 의사를 깡그리 날려버리고 이렇게 본인들의 행정부와 국회의 위원회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중차대한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반 여론 볼까요? 전국 지표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후반이죠.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지금 30대 후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40% 초반이었다가 최근에 30% 후반으로 떨어졌죠. 따라서 지지율이 30% 후반인 정부가 3대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3대 개혁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고 보는 분들이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참 이 무모한 도전, 무한 도전인가요? 무한 도전이 처음 시작할 때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겁도 없고, 진짜 과감하다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정말 무모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3대 개혁을 본인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계속 내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했습니다. 3대 개혁은 필수.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대통령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없나요? 이에 발맞춰서 국민의힘의 정진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 얼굴과 성과로 치러질 것. 총선을 지지율 30% 후반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그리고 그의 성과로 치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지지율 30% 후반이 뭐가 높습니까, 여러분? 이건 거의 뭐 임기 말 레임덕 발생했을 때 나오는 이러한 지지율 정도예요. 이런 거 갖고 지금 그 얼굴로 그 성과로 총선을 치른답니다. 제가 볼 땐 이건 보도되어지는 내용으로만 보면 이건 총선 필패죠. 국민의힘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이 있겠죠. 3대 개혁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거는 100점 100패입니다. 3대 개혁 못합니다.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지지율 30% 후반의 정부가 어떻게 그 엄청난 3대 개혁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도 못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노동개혁 어렵습니다. 교육개혁도 힘들고요. 국민들이 지지가 없잖아요. 일단 국민들이 지지가 있어야 개혁이 가능한 것이죠. 생각을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3대 개혁을 이루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논리적으로 굉장한 그 왜곡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3대 개혁의 그 원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법과 원칙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3대 개혁의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원천은요, 힘의 원천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세히 이제 정진석 씨가 말한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이고 바보 같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16일 비대위에서 대통령 집권여당 샴 쌍둥이처럼 혼연일체로 가야 한다. 좀 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국제 경쟁 등 시대적 과제가 엄중하다. 그래서 3대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답니다. 그 3대 개혁은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 가는 3대 개혁인데 모르겠습니다. 후보들 과열 경쟁이 염려되고 윤 정부 성공 목표로 단일 대우 구축하자. 쉽겠습니까? 정치인들을 일제히 배제하고 측근 인사들로만 그 국정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과연 단일 대우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저 다른 채널 뭐에서 그 외신열전이라는 뭐 이렇게 외신을 다루고 있는 그런 코너를 또 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캐비넷 내각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측근들을 갖다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언론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은 외신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낮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여서 3대 개혁을 이루고 총선을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이 비현실적인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정진석 씨의 의견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얼마나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국민연금 및 3대 그 이슈에 대한 개혁, 3대 개혁을 둘러싸고 국민의 민생과는 관련 없이 본인들의 살 궁리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아실 거예요. 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계획이고 비현실적인 말이며 윤석열 대통령 바라기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까? 여기에 어디 국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 이름만 국민의힘일 뿐이지 국민의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어디 지금 국민을 위한, 국민의 복지를 위한,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국민의 삶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민낯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러한 영상을 단 한 명의, 한 분의 2번을 찍으신 어르신들이라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현 정부가 얼마나 민생을 외면하고 본인들이 이해관계에 충실한 정책, 당정을 펼치고 있고 또 국정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매우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매우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상당히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민생 파탄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혁에 이르는 과정이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삶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해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간단하게 국민연금 개혁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 힘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조금 더 유발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노나라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기 후원 신청하기 버튼과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로 이동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해 주세요. 시민언론 더 탐사 후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 신청을 위해서 우선 회원 정보, 결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원 정보 입력 시 후원자명, 휴대전화 입력은 필수입니다. 결제 정보는 정기결제와 일시결제 중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정기결제는 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결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계좌번호 입력 시 평생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생계좌는 휴대폰 번호나 학번, 군번,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 번호로 만든 계좌번호입니다. 이러한 평생계좌는 자동이체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후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제 정보 입력이 끝나면 결제일은 선택합니다. 결제일은 매달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을 입력할 때 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시결제는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가 가능합니다. 일시결제는 1회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중 원하시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한 후 결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결제 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결제 동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위탁 등에 대한 동의란에 체크하시고 상세 보기를 눌러 약관을 확인하세요.
전자서명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회색 칸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직접 서명을 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후원이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시민언론 더 탐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